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통통 희망팡팡 경통희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는 것이 전 정부 탓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데이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얘기 자체는 굉장히 크고 깊은 얘기라 본격적으로 하자면 여러 번에 걸쳐서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주신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정부 들어서서 우리 대통령과 그 주무장관께서 장담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부동산 가격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우리 정부 정말 자신 있다. 집 사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심지어는 과거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전월세에 매우 안정돼 있다. 이런 자랑에 비슷한 장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도 안 했고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집을 팔고 나가고 이랬죠.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시면 이미 익숙한 통계이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울 집값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거의 70%가 상승했습니다. 67%. 거의 2배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집을 사고 싶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절망적입니다. 매매 시장만 이런 게 아니라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도 작년 여름에 임대차법이 통과된 그 지점을 전후해서 아주 극적으로 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로 핑계가 전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너무 많이 팔아먹었다, 또는 공급 인허가 물량이 너무 작았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서 가격이 오를 조건을 만들었다, 이런 그 핑계 또는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일단은 좀 찌질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있던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을 알면서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내내 장담을 했지요. 그럼 이걸 모르고 장담했다는 뜻이면 그것도 이상하지만, 이걸 알고 장담했다면 지금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거라고 치고,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택지를 팔아먹은 게 지금 공급 부족을 가져왔다. 아니, 공공택지를 팔아서 무슨 LH가 땅 장사를 했겠습니까? 무슨 테마파크를 지었겠습니까? 어차피 공공택지를 팔 때 LH는 이것을 집을 짓는 민간건설사에게 집을 지으라고 팔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또 공급이 모자란 민간건설 아파트로 이어지기 위해서 땅을 판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지금 공급이 모자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그 비판의 포인트가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 물량이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작았다.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하지요. 데이터를 보시면 두 정부가 겹치는 2017년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 때의 그 주택 인허가 물량의 연평균 수치는 67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52만,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박근혜 정부 때 46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39만, 역시 훨씬 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박근혜 정부 때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아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정부는 이 정도 인허가는 다음 정부가 실패하라고 거의 고사를 지내는 수준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비난입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의 그 부동산 대출 규제는 사실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았고 거래량이 너무 작았고, 그리고 사실 경기 부양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로서 이런 규제 완화는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효과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정책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핑계,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조목조목 그냥 반박을 했지만,
사실 이런 반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위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수준의 얘기를 하면 뭐냐면 모든 정부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썼던 정책과 그것이 가져온 조건을 물려받은 정부로서는 그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냐? 적절한 정책 수단을 구사했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 시장을 물려받았다고 한 정부가 그럼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공급을 늘렸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썼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Nope. 그 공급에 대해선 공급 대책을 안정적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계속 공급은 충분하다. 계속 장담을 했고 재건축, 재개발은 이 정부 내내 꽁꽁 묶여 있었고 그리고 그 다주택자만 잡으면 된다고 해서 세제만 강화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 정부 하에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는 틀렸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든 것이죠. 제 입장에서 이렇게 멀리서 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가장 나쁜 것은 이런 모든 문제를 더 초월해서 가장 나쁜 것은 반복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15년 전에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실 거의 비슷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DJ 때의 저금리와 그 금융 확대로 인해서 사실상 그 부동산 시장이 상승 국면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들어서자면서 어떤 선언을 했냐면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다주택자 투기 때문이다. 투기만 잡으면 된다 하면서 각종 세금의 강화만 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인 실패를 가져왔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8.3.1 대책으로 판교 신도시를 기획했지요. 이 정부 들어서서 거의 같은 경로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던 국면을 이어받은 이 정부가 무엇을 했냐면 공급 전혀 부족하지 않다. 투기꾼만 때려잡으면 된다. 다주택자가 문제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지나간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그 잘못을 그대로 답습한 이후에 그러니 필요한 정책 수단을 구사하지 않고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충분히 예측된 정책 수단을 쓴 다음에 지금 와서 전 정부 때문이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